이 종목이 수상하다. 오늘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변수에 자꾸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8월 시장이 조금 두려워지기도 하는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니저님? 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우리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과 특히 홍콩 시장의 영향을 장중에 심리적으로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막판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것이 선물 지수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양봉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스닥 지수도 1% 이상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한테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 이상 하락으로 새벽에 마감을 지었거든요. 그런 미국 증시의 하락을 딛고 장중에 중국하고 홍콩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중에 다시 밀렸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선물 지수가 양봉으로 이제 마감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우리 선물 지수를 보면 지난번에 7월 9일 날 그때 121선에서 한번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또 언제냐면 7월 20일경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121선에서 세 번 이렇게 바닥을 다져줬거든요. 그러면 이 선물 121선이라는 게 뭐냐? 물론 선물은 만기가 끝나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만 선물을 코덱스 레버리지로 그대로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어차피 선물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ETF 종목이기 때문에 그 121선에서 세 번 지지를 했는데 그러면 121선은 뭐냐? 그거는 바로 경기선입니다. 경기선. 거기를 깨면은 상당히 우리 한국의 수출 경기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 세 번 연속으로 바닥을 쳤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8월 달에는 반등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그럼 오늘 보니까 금융주나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8월 달에는 늦게나마 썸머랠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변동성에는 놓일 수 있지만 그래도 버텨주는 종목들은 시장의 흔들림에도 확실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선별해서 8월 시장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시장 코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의 주간 적중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인스탑 적중률 80%에 달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키워드와 종목으로 오늘 시장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핫 키워드부터 공개를 할게요. 네, 반도체 대장이 있고요. 유통주와 화장품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mRNA가 있고요. 네, 경협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안에서 핫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재택근무와 메타버스, 2차 전지, 마지막에는 OLED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반도체 대장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죠. 오늘 SK하이닉스는 1%대로 밀렸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가 오늘 장중에 정말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거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주가 반등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좋은데 오늘 2% 가까이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이진이 9%대로 좀 큰 폭으로 밀렸고요. 남해화학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데 어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은 좀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장 마감 때쯤에 나온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바로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고요. 재택근무 관련주인 ECS가 8% 그리고 NK전자는 오늘 삼성 SDI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동진 세미캠과 함께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 강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와 함께 주가는 1.78% 올라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의 핫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고요. 하나하나씩 엠뱅골드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을 들으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주가는 1.71%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2분기 실적 시장 컨센에 부합했고 회사 컨콜에 따르면 3분기도 좋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왜 주가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시장은 어떤 확실한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하이닉스는 제가 스탑을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스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기술적 분석에서 이 그래프가 추세가 망가졌어요. 추세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거든요. 1조 3천억을 넘겼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대략 1조 2천억을 전망했고, 그리고 2분기도 1분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는 계속 전망을 했고, 이번에 2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부분을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여기서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삼중 바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삼중 바닥의 넥라인을 여기 지점에서 깼거든요. 깨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또다시 계속 하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 좋다고 나왔지만 기술적 분석에서 이미 추세를 훼손한 종목, 이런 종목들은 실적보다도 기술적 분석을 좀 충실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스탑을 보인 게 왜 그러냐면,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아래 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약간의 더 하락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혹시라도 갖고 있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린다면, 어디까지 하락할까? 그 밑에 빨간색 선 보이죠? 거기 빨간색 선이 대략 한 10만 9,500원인데 그 정도까지는 좀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투자가들은 여기서는 굳이 그냥 매도하지 않고 여기서는 버티는 것이 낫다. 그럼 매수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관망을 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수도 아니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팔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콩코를 통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DDR5, 그러니까 디램 5세대 양산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스탑이니까 DDR5 관련 중소형 반도체를 보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 어때요? 네. 지금 그 DDR5 중소형 소부장 업체들이 또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는 시장의 특징이 굉장히 좀 그 힘이 약합니다.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 주가가 소문이 나가지고, 방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런 종목들이 약간의 소문이 나서 오르면 요새는 그 매기가 약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이제 DDR5 관련주도 물론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인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면 제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DDR5 관련주도 최근에 또 올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핫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오늘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듣고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내일은 어떨까요? 이걸 물어봤잖아요, 저한테. 네. 내일은 물어봤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제 장대 음봉 몸통의 절반을 뚫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제 이럴 때는 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만 제 말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자, 이 종목의 그래프를 봐보세요.
이 박병주 매니저의 그 라면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게 세 글자 아닙니까? 이격도잖아요, 이격도. 저 또 이격도 하면 박병주 매니저 하면 이격도 떠오른 게 저한데 그게 적중도가 아주 높아요. 보시면 저점이 3,580원을 보셔야 돼요. 지금 얼마 29,900원이 왔거든요. 10배 왔네요. 3월 달부터 왔으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10배 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다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지혜롭게 이 시련으로 나오겠지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내일은 어떨까요? 물어본 게 제가 그래서 고라고 대답한 것뿐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자,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간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밀렸다가 오늘 이제 그렇죠. 왜 강한 반등이 나온 올라가냐면 거죠. 왜 오늘 많이 올라가냐면 지금 나노젠 백신 변이 관련 이 회사가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 효과에 따라서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가가 저점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3,500원대에서 29,000원까지 왔으면 10배 왔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제는 급락이 나오고 오늘 급등이 나올 때 이걸 이렇게 해서 팔아먹습니다. 고점에서 등락이 심할 때는 매도의 방법을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여기시면서 지금부터는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는 아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분들을 내일 만약에 갭상승 음봉이 나오면 파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 나노젠과 더불어서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제 장중에 최대 주주인 진영권 HLB그룹 회장이 이제 구속이 됐다라는 뉴스 캡처 화면이 이제 유포가 됐고 이를 악재로 받아들인 주주들이 매도 물량을 이제 대거 쏟아냈는데 결국에는 가짜 뉴스인 게 확인이 됐고 오늘 주가는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이런 가짜 뉴스들 참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의 기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오늘 주가는 0.1% 밀려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온라인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실적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힘이 없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건지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오늘 요거는 스탑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지금 내일을 물어본 건 내일 물어봐서 스탑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좀 멀리 본다면 괜찮아요. 왜 그런가를 제가 한번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는데 이미 반영을 했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30만 원 형성하고 나서 최근에 22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30% 정도 빠졌는데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까지 실었네요.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일단은 그 중기적인 저점은 오늘 꼬리를 달면서 더군다나 실적이 악화됐다는 것이 나오면서 저점은 또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접종자 속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8월 달, 9월 달 넘어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중국도 아마 동일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라 굉장히 통제를 하면서 빠르게 접종자 수를 늘리게 되면 아마 추석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한 2차 접종자 수까지 한다면 집단 면역은 아니더라도 50%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화장품주들도 관심을 둘 차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본다면 일단 스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접종자가 2차 접종자 수도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아마 추석 정도 되면 50%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달 정도 한 1억 명 이상을 맞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국도 올 가을 정도가 되면 중국도 집단 면역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더군다나 이제 한 가지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우리나라 또 추석 즈음에
올 가능성도 일단은 좀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화장품주를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장을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 스탑이다라고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ECS입니다. 대표적인 재택 관련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이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 좀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ECS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확인해 볼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은 ECS를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가지고 재테크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코로나 확진자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휴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피크가 되는 시점 아마 8월 중순까지는 계속 휴가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동해안 날씨는 이 바다는 나가 잘합니다. 그쪽 예전에 제가 군 생활을 속초에서 해라서 이 바닷물은 말이죠. 8월 15일 날 말복 지난 바닷물이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휴가철이 말복 지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말복이 8월 10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남아있죠.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는 여기서 확 꺾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계속 한 1,600명 이상을 유지한다면 재테크에 대한 압력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ECS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CS 고를 주신 이유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위주액 스튜디오입니다.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 언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컴투스가 이제 위주액 스튜디오 인수를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스탑을 하겠습니다. 스탑 중에서도 가장 세게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이 발음이 좀 힘들어요. 저는 위지웍 했는데 정확하니까 위기네요. 발음이 좀 힘드는데. 자, 이 회사를 보시면 보니까 이 회사를 컴투스가 인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컴투스는 이제 현금이 많은 우리나라 개임주인데 컴투스에서 원래 지분 투자를 했어요. 지분 투자했는데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죠. 근데 당연히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작년에 11월 달에 4,000원대였어요. 4,000원께 2만 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은 2만 원까지 오는 때 우리 전체적인 업종은 그렇게 고만고만해서 횡보하는 와중에 이 종목은 한 500% 이상 급등을 했단 말이죠. 즉 굉장히 이익격도가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연속으로 어제는 망치형 음봉, 망치라는 건 위로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모양이. 그래서 망치가 나와서 위로 때렸는데 오늘은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아래꼬리, 윗꼬리를 길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고점에서 팔아먹는 신호가 됩니다. 더군다나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리어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저는 매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여기서는 매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수를 추진 중이다, 검토 중이다라는 한 언론의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은 추후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측의 공시로 아직 내용이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그 외 나머지 종목들도 고스톱 의견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마트 고 의견 주셨고요. 남해화학과 ECS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모두 고 의견이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 10개 종목 가운데 베스트로 꼽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마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마트를 준비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지금 정용진 이제 우리 부회장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영업에서 보면은 매출액은 많지만 적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시가총액을 50조 넘게 대접을 받고 있죠. 근데 이마트는 보니까 시가총액이 안타깝게도 5조가 안 넘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이마트가 지금 돈을 안 버는 거냐? 돈을 잘 법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첫 번째는 자기 어머니 이미경 씨가
자녀 정용진 이 부회장 이분한테도 또 자기 정용이 따님한 그 동생한테도 정유진 씨한테도 증여를 했어요. 증여. 그러니까 증여를 할 때는 주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한테 낮은 가격에 더군다나 구조조정이 잘 된 상태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식이 잘 될 것을 빌었겠죠. 그래야 이제 주가가 오르면은 이제 자녀가 잘 될 테니까. 그래서 증여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마트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시사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정영진 씨가 최근에 쿠팡과 지금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회사를 또 인수합병을 굉장히 서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마트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오늘 16만 9,500원인데요. 약간 밑에 가격을 낮춰서 16만 6천 원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 되었다라면 목표가를 1차적으로 20만 원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매는 1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인수로 최근에 또 시장 안에서 핫한 종목이 되고 있는 이마트 오늘의 베스트로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20만 원,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